안녕하세요. 범죄통계학을 맡게 된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입니다. 어, 처음에 범죄통계학 할 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죠? 과연 나는 문과생인데 이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학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범죄통계학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통계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범죄통계학을 통해서 사회 현상과 확률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 받으시고요. 저는 범죄학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범죄학 박사를 받았고 경찰청의 실종수사 기소팀장을 했으며 실종자 찾기 세계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범죄 통계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 그 다음에 범죄 통계 분석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 한계가 무엇인가? 엑셀의 통계 기능과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오늘 그 첫째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통계학 공부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보면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근데 통계학 하면 되게 제가 이제 어려웠던 게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상고를 다녔거든요. 부산 상고를 나왔는데 옛날에 그 학교 상고는 통계 그 북이 또 주판 있죠. 주판을 했고 그 숫자를 많이 다뤘던 그런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학 부산 상고 졸업하고 은행을 안 간 이유가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의 법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 숫자를 다루는 거, 또 확률, 통계 되게 매력 있는 과목이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재미있고 재미없고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통계학을 일단 적용하면 신뢰성을 사람에게 줍니다. 저 사람이 통계적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신뢰성을 주고요. 이 통계란 거는 우리 한번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 예를 들면 뭐 경찰청에 이제 보면 경찰 백서에 보면 강도 1년간 통계, 살인 사건 통계, 강간 사건 통계 이런 범죄 정보 통계는 대부분 취합을 해서 이 통계학적으로 가공되어서 전달됩니다. 이게 범죄가 증가됐다, 증가 안 됐다. 가공을 시켜서 그래프화하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통계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도 만들고 우리가 이게 범죄 예측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맛보고 이게 맛있다, 뭐 맛없다 미각 소유자 있잖아요. 또 전에 그 TV 보니까 포도주만 이렇게 감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미각을 가진 분들이죠. 물론 이분들이 맛을 보고 성분을 말을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신뢰를 갖죠. 전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장이고 존중을 받을 뿐 신뢰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신뢰를 받게 하려면 이거를 기관이 수치화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딱 주면 신뢰를 하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신뢰를 행사한다면 그게 통계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는 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발생했어요. 뭐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사가 그 감이라는 게 있죠. 이게 범인이다. 이걸 감이라는 건 뭐냐면 감수사죠. 감수사. 또 경찰관 상사의 경험, 선입견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설득력을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형사가 얘기를 할 때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형사로서의 권유, 전문성은 인정받겠지만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범죄 통계학은 확률적인 사고, 수치를 활용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수님, 범죄 통계학인데 수학 안 푸나요? 안 풉니다. 수학을 왜 풉니까, 우리가? 그죠? 엑셀이 다 풀어줍니다. 컴퓨터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수학을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통계학, 범죄 관련 통계를 수립하고 이 수치화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범죄 통계학을 한 욕심이 엑셀로 범죄학을 실습까지 하고 가능하면 SPSS에서 논문 쓸 때 논문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통계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인문이나 사회과학의 연구, 실험 결과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일상생활이나 현상들을 수치화하기 위한 기준을 토대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일상생활,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수치화하고 이거를 만들어낼까 하는 분석을 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통계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죠. 회사에서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자, 신제품 개발하면 훌륭한 연예인들 모셔다가 방송에 막 내보내면 되죠. 판촉 행사하면 되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될까요? 아니겠죠.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디에 활용된 제품인가 거기에 맞게 활용하고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예인에게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게 효율성 또 이 제품을 필요하는 필요성 이걸 따져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계학은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죠. 이런 통계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죠. 지금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능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겠죠. 통계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서 실증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뭐 강도, 살인, 청소년 비행, 아동학대 이런 현상을 분석해서
문제 해결의 다양한 원인을 찾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소비 행동은 우리의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제가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 스마트폰이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이뻐야 되죠. 디자인이 좀 이쁘고, 또 어떤 사람은 편해야 되죠. 디자인은 뭐 그렇다들 편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유용성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하느냐. 뭐 노트도 있고 그냥 편리한 핸드폰도 있고, 그죠? 유용성을 따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 둘, 세 개를 갖추면 다 좋죠. 디자인, 편의성, 유용성을 다 갖추면 좋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효율성, 필요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효율성과 필요성을 따질 거냐? 역시 통계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범죄 통계학을 이제 좀 정의 한번 해볼게요. 범죄 통계학이라는 것은 어, 영어로 statistics입니다. statistics, 수량적인 비교를 기초로 많은 사실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 관찰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수치화해서 적용할 거냐, 이게 통계학이다. 많은 것을 관찰하고 이거를 수치화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거냐, 이게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조사자가 누구냐, 언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데이터는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이 데이터를 조사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설문지냐, 전화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설문지를 했느냐,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불균형적인 데이터이지만 이 통계학은 완전한 학문이 아닙니다. 통계학은 완전한 학문이 아니다. 단지 이 안에서 그러한 의미를 찾아내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유용한 것을 찾아내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죄 통계학은 뭐 크게 다양한 게 있지만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 베이직 통계학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평범한 내용으로 기술 통계, 추론 통계가 있다. 자, 기술이란 게 뭐냐? 제가 여러분 이제 보기 쉽도록 했는데 설명하다. 기술이라는 거는 설명하다 뜻입니다. 설명하다. 뭘 설명하다. descriptive statistics. 그러니까 설명하는 통계. 어떤 거를 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통계다. descriptive statistic. 설명하는 통계다. 즉,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에 각종 수치 등을 활용하여 집단의 특성을 설명한다. 표본이 하니까 이렇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백석대학교 학생들, 백석대 학생들이 백석대 전체 학생들이 투표를 하죠. 투표. 뭐 총학생회장을 뽑는다는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백석대 학생들은 전체 학생이죠. 이거를 모집단이랍니다. 모집단. 모든 집단. 모집단. 모든 집단. 그러면 이 모든 집단에서 한 투표.
모든 집단, 모집단, 모든 집단이 모집단이고, 모든 집단은 투표. 이거를 모든 집단에서 한 투표니까 모수겠죠. 모든 집단, 모집단, 투표니까 모수. 그러면 여기에 대표자만 뽑아와. 1학년 100명, 2학년 100명, 3학년 100명. 대표자만 뽑아오죠.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표본이랍니다. 표본. 이 표본을 가지고 이 표본들의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건 통계가 얼마냐? 통계량이라는 통계량.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통계량.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의 수치들을 활용해서, 즉 통계학적으로 활용해서 집단을 설명해 준다. 백석대 학생은 이러한 학생회장을 원한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다. 그래서 descriptive, statistic. 그래서 기술 통계학. 설명한 통계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론한다. 이거는 inference statistics인데 inference. 이거는 미래의 내용을 미리 생각한다. 추론한다. 추측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표본을 활용하여서 그 표본에 가지고 특성을 앞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고 특성을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미리 나타내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범죄 통계학은 기술 통계학이 있고 descriptive, statistics, 그 다음에 추론 통계가 있다. inference, statistics에서 설명하는 통계가 있다.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기술 통계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대한민국의 음식 성향을 본다면 전체에서 추출한 이 표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자, 추론은 역시 표본을 가지고 모든 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은 어떠할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연관관계를 추론하는 게 통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 통계가 있고 추론 통계가 있다. 제가 이제 별표를 하면 이거는 이제 수시고사에 처음 보겠죠. 그죠? 자, 따라서 범죄 통계학의 목적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정보를 지각하고 평가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반응은 많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가지고 통계량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기초 자료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준다. 또 하나 불확실성을 막연하니까 해소해준다. 의사결정하게 되면 그 결과가 정확한 것이라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수백만 건의 빅데이터 개념이 들어오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통계학이다. 정보 수집이 어렵고 시장 변화 대응이 어렵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화해서 통계하면 이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다. 자, 또 하나 요약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반복되어 생산되는 데이터를 정리된 보고서로 한 장에 나타내죠. 요약해버리잖아요. 그죠? 수치화하고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요약해버리잖아요. 그죠? 때문에 요약을 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연관성 파악입니다. 요약된 보고서의 주요 항목들 간에 연관성을 파악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연관성을 제시해서 미래 계획을 지원한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부적 판단에 기여한 것처럼 우리 통계학은 미래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예측입니다. 인과관계 파악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추세를 판단합니다. 다양한 변수에 대입도 하고 삭제해서 예측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계량 기법과 여러 변수들을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범죄 통계학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범죄 통계학에 대해서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수치 표현은 자제하고 학문적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누구나 범죄 통계학을 재밌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과생이 이해하는 그런 통계학을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업 받으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